안녕하세요. 명옥쌤입니다. 오늘은 생식에 대해서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몸을 어떤 원리로 건강하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식이 정말 질병을 치료한다고? 약도 아닌데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식은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즉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음식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음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불로 익힌 화식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엄주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화식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생채식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아울러 불로 익힌 화식이 병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의 대가이신 전홍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대인의 고질병, 고혈압, 당뇨, 비만, 암, 뇌질환 등이 불로 익힌 화식 때문에 생긴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매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이 우리를 질병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질병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또한 전홍준 박사님께서는 암은 화식이 부른 재앙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 식물들이 물리적 에너지로 바꾸고 우리가 그 식물을 먹어서 생물학적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신진대사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해서 씨앗이라든가 열매, 잎, 줄기, 가지, 뿌리에 저장을 하게 되지요.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해서 배터리 같이 축적해서 식물은 강력한 에너지 배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을 우리가 먹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식물을 먹어서 태양 에너지를 몸 안에 넣고 다시 생체 에너지로 만들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먹지 않으면 생체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식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다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신진대사가 잘 되고 면역이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식물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신진대사를 거쳐 피를 만들거든요. 피가 좋아지면 더 이상 건강은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론 플러스 셀프드 생식은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상태로 된 음식, 즉 강력한 에너지 배터리입니다. 생식은 생명식이며 소식이며 전체식의 원리를 결합시킨 최상의 자연식입니다. 이론 플러스 셀프드 생식은 직화 등으로 가공, 가열 처리한 게 아니고 동결 건조라고 하는 비가열 처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효소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눈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양이 다 살아있고요. 또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같은 것이 변성되지 않았고 비타민, 미네랄이 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손실 없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유질까지 듬뿍 들어있는 식사가 바로 이론 플러스 셀푸드 생식입니다. 생식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영양을 먹는 것입니다. 도정하지 않아서 신은이 있고 열을 가하지 않아서 효소와 비타민, 엽록소, 미네랄, 섬유질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식은 식물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트를 내 몸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생식 한 잔을 드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양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고 골고루 먹고 생으로 먹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식사, 그야말로 생명력이 있는 식사입니다. 생식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엽록소, 우리의 피의 원료가 되는 엽록소가 듬뿍 들어있고요. 또 인체의 청소부인 식이섬유가 또 들어있고요. 또 신진대사의 윤활유인 효소가 듬뿍 살아있고요. 또 도정하지 않아서 생명의 씨앗인 씨눈이 그대로 들어있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비타민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천연 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현대 과학이 알아낸 것이 만여 가지인데 알아내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식은 어떠한 것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양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생으로 골고루 갈아서 만든 식사이기 때문에, 통째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파이토케미칼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을 만드는 곳이 위와 장관인데,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죠. 이것을 위산이 소독을 하고 펩신이 나와서 아주 곤죽 상태가 되면 유문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위, 밥과 물이 들어오는 이 위가 고장나는 이유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조건 첫째가 적정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가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 그러면서도 숟갈을 놨는데 떡이 있으면 밥배랑 떡배는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떡을 또 드시지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식을 하게 되면 위가 무리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위는 풍선같이 이 위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이게 헐거워지면서 연동 운동이 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장 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적정한 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가 일을 하고 나면 이게 위를 통해서, 위에서 곤죽이 된 음식이 유문을 통과해서 십이장으로 내려가고 장으로 내려가면 그다음부터 위는 쉬고 장이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음식이 그냥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노폐물로 남아있게 되고 독소를 만들게 되고 질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올 것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설탕 성분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위가 운동을 느리게 해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사탕이나 또 달달한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절대 나쁜 식습관이십니다. 또 들어올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알코올 성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알코올은 위에서 직접 흡수됩니다. 여러분, 물을 한 1리터를 주고 먹으라 그러면 한꺼번에 물을 1리터를 드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드시고 그냥 토해내실걸요? 그런데 맥주는 1000cc, 2000cc, 3000cc 마구 드시잖아요. 위에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흡수될 때 위벽이 충혈된다는 것이에요. 충혈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 무리가 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면역 물질이 오고 그것을 치료하고 다시 또 충혈되고 치료하고 충혈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 위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그 세포가 돌연변이가 오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위에 많은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는 아주 신경이 많은 조직이라 뇌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 음식을 드셔야 해요. 왜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그럴 때 식사하시면 체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마음이 편해야 위가 무리가 안 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5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위염, 궤양, 십이장 궤양, 장염, 폴립, 암 등 위와 장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위와 장의 본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 5가지를 고쳐주면 위와 장은 다시 회복됩니다.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조건 5가지를 지켜주시면, 그러한 식사를 하시면 다시 그 위와 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식이 그런 음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식을 드신다면 엽록소,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등이 우리의 위와 장을 건강하게, 장의 운동도 도와주고 질병
질병을 걸리지 않게 예방하며 혹시 질병이 걸렸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이 바로 생식입니다. 다음은 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일이 피를 저장하는 것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과 해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먹는 음식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간 때문입니다. 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슨 독소가 들어왔거나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물질이 있다 해도 간에서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독소가 많은 식생활을 하고 계세요. 막 과음도 하게 되고 약도 많이 드시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과음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과로까지 하게 되면 그 간이 혹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이미 간이 고장났다는 것은 해독할 능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뭐 실리마린이라든지 그런 성분을 줄 수밖에 없는데, 간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휴식입니다.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 그게 바로 생식입니다. 생식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피를 맑게 해주니까 좋은 피 때문에 간이 깨끗해질 것이며, 그 외에 많은 그 영양분과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이 대사에 도움을 주면서 간을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식은 영양은 채워주고 노폐물은 제거해주고, 그래서 간을 무리하지 않게 간을 좀 도와주는 식사가 바로 생식입니다. 그래서 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이 약하신 분들 꼭 생식으로 식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심장입니다. 피를 전신에 보내주는 중심기관이에요. 심장, 혈관, 피, 이 삼박자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데, 심장은 피를 펌프질을 해서 폐에 들러서 좋은 산소를, 간에 들러서 좋은 영양을 담아가지고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보내게 만들고, 세포에 도달한 건강한 피는 각 세포에 전달하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시 담아서 심장으로 오면 심장에서 다시 폐와 간을 거쳐서 깨끗하고 영양이 듬뿍 담은 피를 가지고 심장에 와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동맥을 통해서 세포에 보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지요. 거기에 심장이 굉장히 중심기관인데, 피가 더러워지면 이 심장이 무리가 오고 심장 근육에 부담을 느낍니다. 피가 깨끗해야만 혈관도 무리가 가지 않고 깨끗해지고, 피가 더러워지면 협심증, 동맥경화, 정맥류, 뇌혈전, 뇌출혈, 치질, 심근경색 등 많은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피를 고쳐야 사는데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 바로 생식이라는 것입니다. 엽록소, 피의 원료입니다. 우리 적혈구는 120일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데 좋은 원료가 들어가야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데, 피의 원료인 엽록소가 듬뿍 들어있는 생식,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입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기관이 폐예요. 호흡을 해서 공기를 들어 마셔서 간 문맥을 통해서 영양소와 합쳐서 피가 되는데, 코 기관지 폐는 공기 때문에 존재하고 공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피는 내가 깨끗하게, 내 몸의 피는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 질이 나쁘면 폐는 더 부담을 갖거든요. 피가 좋아야만 폐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좋은 피를 만드는 원료,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생식, 이 생식 또한 폐에 도움을 주는 식사입니다. 다음은 심장입니다. 폐가 우리 몸의 공기청정기라면 심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곳이 바로 심장인데, 하루에 180리터의 수분을 걸러준다고 해요. 사구체라고 하는 심장의 필터를 통해서 180리터를 걸러주는데, 하루에 피가 36번 정도 심장을 통과해서 걸러준다고 해요. 이 한 번 걸를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99%는 다시 우리 몸으로 재사용되고 1%는 물과 함께 독소를 소변으로 빼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독소가 나오는 소변인데, 그래서 소변을 제때제때 안 보게 되면 그 독소로 인해서 다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을 걸러주는 사구체가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 이 사구체를 체로
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를 거르는 채, 이 채를 밀가루를 빵을 만들기 위해서 채에다 거르면 그 채를 통과한 밀가루로 반죽을 하면 막 공기가 잘 들어가서 반죽을 하게 되면 잘 반죽도 잘 되거니와 잘 부풀지요. 그런데 이 채에 물이 묻었거나 그것도 설탕물이 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를 넣어서 채에 걸르면 걸러질까요? 걸러지지 않습니다. 채가 엉망이 되고 떡이 되겠지요. 그게 사구채가 고장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피에 당이 너무너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하다면 우리 사구채, 신장에 있는 사구채가 고장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야 신장이 재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우리 몸에 있는 그 180리터의 물을 계속 걸러준다는 것이에요. 사구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피 때문이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식은 너무너무 신장에 도움을 주는 식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구체가 왜 망가지냐면요. 음식에 독소, 약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또 스트레스나 그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신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차게 만드는 것. 너무 시원하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장을 좀 신장한테는 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구화된 음식 문화라든가 중금속 같은 독소를 최대한 유입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우리 신장은 약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신장은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한번 고장난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투석을 하면 그 신장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양소 중에 비타민, 미네랄, 이게 조절 영양소면서 미량 영양소인데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족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족하면 더 먹어주면 되지만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신장이 하는 것인데 신장이 고장났다, 이미 투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생식을 드시고 싶어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생식을 드셔서 피를 맑게 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는 생식이 바로 신장을 도와주는 식사입니다. 현대인에게 아주 많은 질병, 당뇨, 젊은 층들은 아직 검사를 하지 않아서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는데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당뇨는 질병이 아니라 증세예요. 피에 당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강제로 소변을 통해 당분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왜 나갈까요? 당이 많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임 받지 못하고 혈관에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는 증세이지만 합병증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갑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이게 당뇨성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모세혈관, 뇌, 안구, 또 심장, 신장, 손가락, 발가락 끝 이렇게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피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그곳에 뭐 괴사가 온다든지 썩는 거. 그래서 결국 잘라야 돼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실명을 하게 되고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서 투석하는 일이 발생하게도 되겠지요.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같은 이런 합병증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너무너무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라 빨리 고쳐야 되는데 피 속에 당을 줄이면 합병증은 당연히 사라지지요. 당을 줄이고 운동으로 당을 잘 쓰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선 GI 지수가 낮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생식은 GI 지수가 아주 낮은 45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생식을 당뇨 식사다라고까지 말하거든요. 당뇨는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아니에요. 증세 치료지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 때문에 왔던 합병증은 당을 고치면 저절로 치료가 되니까 당을 치료하는 식사, 바로 생식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엽록소, 효소, 식이섬유 등이 듬뿍 들어있는 생식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신다면 당뇨는 치료되고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식사입니다. 자, 다음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내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아직
고칠 수가 없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 루게릭병, 류마티스 관절염, 뭐 치매, 루푸스까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 면역인데 이 면역이 헷갈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백반증, 이렇게 하얀 점이 커지는 거 있지요.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 피부 진피층 밑에 멜라닌 색소층이 있는데 이 멜라닌을 우리 면역 물질이 적으로 오인해갖고 계속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얗게 점이 생기는 거죠.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게 백반증인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럼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왜 생길까? 바로 독소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하면 우리 몸을 너무 건강하게 소독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는 역할도 하고 그 세포가 분열할 좋은 일도 하는데 이게 많으면 내 몸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현대인들이 1년에 먹는 첨가물이 평균 24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알고 먹고 모르고 먹는 첨가물들이 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걸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빼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또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자가 면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이 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독소는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몸을 너무 춥게 만드는 것도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활성산소, 유리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 청소부 SOD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그 고령이 되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록소, 셀레늄, 베타카로틴 같은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드셔주셔서 항산화 물질을 드셔주셔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그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칼, 깨끗한 피를 만들 수 있는 엽록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은 그 독소들, 첨가물을 빼낼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로 식사가 생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입니다. 여러분, 비만도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기준 체중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비만이라고 하는데 내 키에 마이너스 100 하시고 곱하기 0.9를 하면 적정 체중입니다.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만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아요. 일단 비만하게 되면 그 뼈에 부담을 주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요.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이 염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염증? 만성염증에 시달립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셔서 체지방을 빼내시면 독소도 염증 물질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또 살이 찌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순환장애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이 많이 찌면 배란장애로 임신도 안 된다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당뇨도 빨리 올 수 있고요. 몸을 차게 해도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추위를 이겨내려고 그 지방층을 자꾸 쌓아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비만을 해결하는 식사, 생식, 소식이면서 영양은 충분하면서 또 이 독소는 빼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영양소가 풍부한 생식이 비만을 해결하는 최고의 식사입니다. 다음은 암입니다.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생식이 약도 아닌데 암을 치료한다고? 암을 예방한다고? 맞습니다. 왜? 암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 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산성 체질과 저혈류 체질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생식으로 꾸준히 식사를 하시면 알칼리성 체질과 피의 흐름이 좋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기분 좋은 삶, 따뜻한 몸, 또 적당한 휴식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공기, 좋은 물 이것과 아울러 좋은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생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 몸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항암 유전자인데 이 생식이 이 P53 항암 유전자를 잘 발현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전이도 막아줄 수 있고 재발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생식입니다. 또한 암을 제거했어도 다시 재발되거나 또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식이라는 좋은 식사를, 건강한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생식의 효능 이런 것도 논문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식사 바로 생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듬뿍 들어있는 식사를 통하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전이를 막아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지의 제왕에서 전홍준 박사님이 생식에 들어있는 엽록소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세포 재생의 효능이 있고 조혈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생식은 살아있는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2000여 종의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것을 익힐 경우에 각종 영양소와 효소가 다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생식을 하루에 한 끼만 해도 건강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생식도 어쩌다 한번 먹고 띄엄띄엄 먹는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겠죠. 꾸준히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프로에서는 꾸준히 그 생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말 생식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든 분말 생식이라면 안전하고 영양을 보충하기에 최고의 제품이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상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든 분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권하는 방법은 햇섭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론 플러스 셀푸드 생식입니다. 이론 플러스 셀푸드 생식은 햇섭 마크를 140여 가지 되는 모든 재료에 재배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햇섭 인증을 획득했고요. 또 GMP 인증이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고요. 또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 황금 배합비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론 플러스에는 코라스 국제 인증을 획득한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황금 배합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든 생식이 이론 플러스 셀푸드 생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론 플러스 생식은 또 사무 원칙을 지킵니다. 합성 색소, 합성 향료, 합성 보존료,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내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100% 국산 제품인데 이것도 유기농, 최하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4가지 생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생식을 골라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침 식탁에 생식이 오르는 날까지 명옥쌤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